노조가 파업을 풀었는데도 회사가 직장 폐쇄를 계속했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조 파괴 목적의 직장 폐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리기 위한 독도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유학생들의 열띤 경연 속에 펼쳐졌습니다. 다른 남자와 와서 남편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해 달아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욕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강화 유리가 일반 유리보다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회사가 직장 폐쇄를 계속했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직장 폐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오늘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상신브레이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근로제공 확약서를 제출한 뒤에도 직장 폐쇄를 한 것은 위법이고 이 기간의 농성을 문제 삼은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지난 2010년 6월 타임오프제 시행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다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직장 폐쇄와 함께 노조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파업 돌입 10여일이 지난 뒤 노조는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조합원 240여 명의 근로제공 확약서까지 제출했지만 사측은 직장 폐쇄를 계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측이 직장 폐쇄를 유지했다며 조합원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조 조직의 와해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 이 판결로 인해서 더 이상 공격적 직장 폐쇄로 노조를 무력화 내지는 탄압하는 것은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상신브레이크는 사측이 컨설팅 업체를 동원해 노조 파괴를 공모한 사업장으로 지목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조 파괴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욕실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강화 유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반 유리보다 3배나 강하지만 갑자기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14살 여중생이 많이 다쳤습니다. 강화 유리로 된 욕실 칸막이가 갑자기 와르르 깨졌기 때문입니다. 몸에 박힌 수십 개의 유리 조각을 제거하고 2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소비자 과실 탓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잘못됐다든지 자재가 불량이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부딪혀서 깨졌다. 자, 왜 제가 얼마나 세게 부딪힌지 모르겠지만 강화유리는 안 깨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다치고 사람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짜증이 나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욕실 강화유리 파손 신고 건수는 지난 2010년 22건, 올해도 상반기에만 24건에 이릅니다.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 파손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샤워 중이거나 욕실을 사용하는 중에 깨진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공사 과정에 유리를 자르면서 미세한 금이 생길 경우 약한 충격에도 파손될 우려가 크지만 아직까지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보다 두께를 상당히 두껍게 하거나 또는 그것이 안 되면 가운데 필름을 넣는 접합 유리를 사용을 해서 유리가 깨지더라도 소비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강화유리 파손 시 파편의 날림을 막아주는 필름을 부착하거나 균열이 생겼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삼성이 LED 핵심 부품 생산 업체인 SSLM의 지분을 합작사인 일본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가 SSLM에 400여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출했는데 만약 삼성이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를 중지한다면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SLM은 삼성과 일본 스미토모 화학이 절반씩 출자한 LED 핵심 부품 생산 업체로 지난 2011년 성서 5차 단지에 1단계 공장을 지어 가동을 시작했고
당시 2015년까지 4천여억 원을 투자해 3단계까지 공장을 확장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판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 100여 명이 법정을 찾아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지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황모 씨 등 10명의 누리꾼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로 지난 2009년 5월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 메뉴라는 코너를 만든 뒤 5.18 사태 북한군 개입 정리, 5.18 당시 구호의 종북성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북한에서 발행한 각종 서적과 영화, 탈북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지위가 확정됐는데도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일베라든가 종편을 상대로 지금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역사를 왜곡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다시 오늘 법정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원 100여 명이 찾았고 유족들의 항의로 재판이 10여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변론을 듣고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33년 전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현대사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말로 연극과 뮤지컬을 선보이는 이색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독도였는데 이 학생들은 앞으로 자국에서 독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도를 주제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열띤 경연을 펼칩니다. 본선에 진출한 11개국 55명의 유학생들은 연극과 뮤지컬, 노래와 꽁트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도 사랑을 외칩니다. 일본 우익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라고 오해를 한데 오해하지 마. 유학생들은 독도 서포터즈로 위촉돼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 뒤에도 독도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대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말하기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통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독도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국에 들어가서도 널리 우리 영토 독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 대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국제화 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대구교육청이 요구했던 대구국제고 설립이 제외돼 설립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영운중 사태로 여론이 나빠진 데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국제인력 양성과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국제고 설립은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 수만 그루가 고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강정, 고령보, 담수 등 4대강 사업으로 강이 깊어지면서 낙동강변을 따라 자생한 버드나무가 고사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강물의 부영양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드나무 군락지가 사라지게 되면 야생동물의 터전이 없어지는 등 2차, 3차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최근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과 관련해 과학관 설립 업무를 담당해온 대구시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 자녀가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시 관련 부서 관계자가 면접관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야당과 시민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는데 해당 공무원 자녀는 합격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격자 가운데는 공무원 5명도 포함됐는데 대구과학관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후광 및 전자코 국제학술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막됐습니다. 경북대와 국제재생의학연구소 주관으로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내일까지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등 40여 나라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자코와 관련된 160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합니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온 양덕동 시립승마장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양덕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의 정상 등교를 전제로 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승마장 건설 공사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현재 공정률 90%를 넘은 상황에서 중단된 승마장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의 현역 국회의원 명예지역위원장 위촉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의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경북 14개 지역구에 민주당 현역 의원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명예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이 정부기금이 보증을 선 안전한 대출에서도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증을 선 대출을 분석한 결과 대구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5.15%로 적정금리 4.95%보다 0.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분석한 17개 은행 가운데 경남과 수협은행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이들 은행이 적정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며 금리를 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구미시 진편동 뒷산 등에서 장애인 고교생 18살 정모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21살 김모 씨 등 20대 2명과 10대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친 정군을 놀리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감염 보건 기초자료 조사 중인 대구시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에 있는 각 관찰도 거래안에서 경상감염의 주요 시설 위치를 보여주는 1907년에 작성된 경상북도 관찰부 공해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본이란 책에는 경상감염 대구부의 객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또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는 달서문 사진과 영남제일관, 눈이 온 뒤 대구 읍성위에서 찍은 사진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제11회 대구 자원봉사 대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후보자는 대구에 3년 이상 살면서 5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대구 시민이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귀감이 되는 숨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구 자원봉사 대상은 지난 2003년에 시작돼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대구 국제학교의 학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국제학교는 고등학교 과정 기준으로 연간 4,322만 원의 학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인 667만 원의 6.4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대구 국제학교의 유치원 과정은 2,173만 원, 초등학교는 2,493만 원의 학비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